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오늘은 서론 없이 빠르게 가보죠. 협찬을 받았어요. G포트 3090, 3080, 3070에 이은 이번에 나온 3060ti. 저도 엠바고가 해제되기 전에 지금 처음 받아본 거라 이 녀석의 성능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30,000점으로 2080 슈퍼랑 비슷하다는데 이따가 사용을 해보면 알겠죠? 왼쪽 마크를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갤럭시 코리아에서 협찬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3년 AS 마크, 모델명은 3060ti, 그래픽카드 메모리는 8기가 들어가 있네요. 갤럭시 그래픽카드 박스의 특징은 중간에 꼭 남성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모자를 쓰고 복면 같은 걸 하고 있네? 와치독스? 그리고 중간에 빼먹지 않는 What's Your Game 3D 마크라니까. 에이 설마 이번 그래픽카드도 What's Your Game 이 글자를 그래픽카드에 집어넣진 않았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볼 게 없으니까 열어보면 되겠죠? 설명서에 써있는 거 보면 지난번 갤럭시 3070이랑 동일하게 RGB 케이블을 메인보드랑 연동해서 RGB 연동이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간단한 설치 설명서, 그리고 밑에 들어있는 건 RGB를 연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케이블, 그리고 이것이 아직 엠바고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들어온 3060ti. 오, 설마 이번에도 What's Your Game을 쓰지는 않았... What's Your Game? 갤럭시는 이 글자를 상당히 좋아하는구나. 이게 아마 갤럭시에서 미는 유행어인가 보네요. 포트 부분에는 마개가 있으니까 일단 빼주고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죠. 달려있는 포트는 DP 포트 3개, HDMI 하나, 방열판 두께는 대략적으로 2.5 슬롯 정도 돼 보이고요. 그리고 전원은 8핀 케이블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포트는 아까 전에 들어있던 이 케이블을 메인보드랑 연결해서 RGB 연동을 도와주겠죠. 그리고 쿨러 구조가 이제까지 3000 시리즈랑 비슷하게 방열판 이쪽이 뚫려 있는 걸 보면 밑에서 흡입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위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러한 공랭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백플레이트가 있긴 한데 백플레이트 사이를 보면 그래픽카드 중에 백플레이트랑 기판 사이에 써멀 패드를 넣어서 열 전도를 도와주게 만드는 그런 모델도 있긴 하던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써멀 패드 같은 건 없고 그냥 백플레이트 한 장만 붙어 있고요. 쿨러 부분은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이쪽에서 RGB가 나오는 것 같고, 쿨러 커버 디자인은 검은색으로 된 부분은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회색으로 된 부분은 금속으로 된 재질로 덮여 있고요. 그리고 연결 단자 커버도 벗겨보면 연결 단자 부분을 보면 오른쪽에 짧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건 원래 짧은 게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갤럭시 코리아의 What's Your Game? 지포스 3060ti를 사용을 해보죠. 테스트 사용할 컴퓨터는 저번에 남아있던 프레텔 R6 케이스로 조립을 해놨어요. 인텔 1700K 그리고 Z490 에이펙스 보드, 쿨러마스터 2열 순행을 사용해서 남아있던 프레텔 R6 케이스랑 이렇게 조립을 해놨어요. 원래는 AMD 시스템이랑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두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아쉽게도 MSI B550 카본 메인보드가 정식 바이오스가 아직 안 나와서 아직까지도 비교를 못하고 있어요. 이래라 MSI. 새로 조립한 것 같은 깔끔한 프랙탈 R6 케이스, 갤럭시 3060ti가 첫 번째로 장착이 되겠네요. 나사도 조여주고 8핀 전원 케이블도 끼워주면 장착을 하고 보면 두께가 2.5 슬롯 정도 차지하고 있고, 밑에서 들어간 바람이 위쪽 백플레이트 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나오는 방식이니까 혹시나 램 오버클럭을 해놓은 상태라면 뜨거운 바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봤던 3080으로는 램 온도가 10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전체적인 장착 모양을 보면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요. 파워 온! 전원을 켜고 확인을 해보면 펜 부분에 RGB LED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멈춰 있는 거 보니까 제로펜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그래픽카드의 아이덴티티 Watch Your Game 글자에도 역시 RGB LED가 나오고 있네요. Watch Your Game 3D 마크. 그래픽카드 연결했으니까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보면, 제가 리뷰용으로 전달받은 드라이버는 457.40, 현재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으로 받을 수 있는 건 457.30이거든요 그냥 홈페이지 건 설치가 안 되는 건가?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보면 역시 최신 버전 드라이버는 설치가 안 되는 거구나. 리뷰어용 드라이버를 457.40으로 따로 준 이유가 역시 있었네요. 신제품을 먼저 써본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역시 457.40으로 해야 설치가 되네요. 이렇게 3060 Ti에 457.40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고요. 드라이버까지 설치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RGB 케이블 단자, 여기에다가 같이 들어있던 RGB 연동 케이블을 메인보드랑 같이 연결을 하면 RGB 연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컴퓨터를 끄고, 지난번에도 연동을 해보긴 해봤는데 그때는 오픈 케이스라서 RGB의 맛이 잘 안 났거든요. 이번에는 프랙탈 R6 케이스로 조립을 해놨으니까 지난번 오픈 케이스와는 다르게 RGB의 맛이 더 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반대쪽은 메인보드 12V RGB 단자,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12V RGB 케이블을 메인보드 RGB 단자 쪽에 연결을 해주고, 갤럭시 그래픽카드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익스트림 튜너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면 바탕화면에 익스트림 튜너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RGB 쪽에 가보면 이렇게 메인보드 싱크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메인보드랑 RGB 싱크가 되고 있는 거고,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메인보드랑 싱크가 풀려서 그래픽카드랑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조그만 휴대폰 아이콘 XT라고 써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오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갤럭시 익스트림 튜너를 설치를 하고 열기, 스타트, 허용, 이 바탕화면에 떠 있는 QR코드를 스캔이 됐으면 시스템 쪽에 들어가 보면 모니터링 가능하고, RGB 쪽에 들어가 보면 메인보드 싱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RGB 조절 안 되는데, 메인보드 싱크가 해제되어 있다면 업로드 바로 RGB 제어가 가능해요. 펜 쪽으로 가보면 그래픽카드 펜 속도를 여기에서 바로 제어도 가능해요. F더버너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른쪽 위에 그래픽카드 상태를 띄워놓을 수도 있지만, 글자가 뜨는 게 싫다면 스마트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저한테 그래픽카드를 맡겼다면 피해갈 수 없는 온도 테스트를 해보죠. 슈퍼포지션을 실행했어. 게임 프리셋은 8K 옵티마이즈 런. 현재 시간 7시 13분. 실내 온도는 22도라 조금 쌀쌀하긴 한데, 아무튼 인케이스 상태에서 넣어놓은 상태에서 10분 뒤에 7시 23분에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죠. 이제 10분 지났고 실내 온도는 22도로 동일하고 인케이스 상태 그대로 진행을 했고, 최대 온도를 확인을 해보면 66도 아니면 67도 정도? 실내 온도가 좀 낮은 22도라는 걸 감안해도 웬만한 환경에서는 80도 이상 절대 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으로 또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있죠. 1080 Ti 아머와 소음 고주파 테스트, 이것도 한번 해보죠.
호호 베이베. 소떡 참치마요 돈떡. 와우 뚝소떡. 오호호 이게 바로 돈가스가 떡볶이에 들어있는 돈떡. 저도 이 메뉴는 처음 먹어보는데 리뷰에서 맛있다 그러길래 시켜봤는데 오 돈가스가 촉촉하게 젖어있는데 양념 완전 좋다. 찍어서 오예. 오호호.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겠다. 배부르다. 이제는 배도 채웠으니 테스트의 시간입니다. 1700K 5기가 램클럭 4500 CL16 에이펙스 보드 세부 램 타이밍 프리셋 세팅이고요. 이 정도면 그래픽카드의 힘을 이끌어내는데 충분할 겁니다. 동영상 캡처는 프레임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에버미디어 4K 캡처 보드를 사용했고요. 그럼 테스트 갑니다. 먼저 제일 재밌는 게임부터 Watch Your Game 3D 마크요. 최근 3D 마크가 패치가 되면서 점수 화면이 산뜻하게 바뀌었어요. 오, 게임을 만났는데? 아무튼 파이어 스트라이크 30,000점, 타임스파이 11,700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80 슈퍼의 점수와 비슷하게 나온 걸 확인했어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안티, 텍스처, 거리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음, 국민 옵션. 배틀그라운드가 최근 패치가 잘 됐는지 프레임이 많이 상승했어요. 물론 램클럭 4500 클럭인 걸 감안해서 봐야 되고요. 4K 해상도까지 평균 130프레임 넘게 가능한 걸 보면 국민 옵션 기준 배틀그라운드용으로 충분한 그래픽카드라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오버워치, 옵션을 설정 가능한 최고 옵션 프리셋에 렌더 스케일 100. 하나무라 맵 자리야 12명의 난전의 상황을 만들고 프레임을 측정해봤어요. FHD, QHD까지는 평균 프레임 144가 넘으니까 충분하고요. 4K 해상도는 자신의 모니터가 4K 고주 사율이라면 옵션을 한 단계 조절해서 충분히 100프레임 이상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은 디비전2, 옵션은 설정 가능한 최고 옵션 프리셋입니다. FHD, QHD 충분하고 4K 상도에서는 옵션 타협이 한 단계 정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레인보우 6 시즈, 옵션은 설정 가능한 최고 옵션 프리셋에 렌더 스케일 100. 프레임 측정 결과를 보면 역시 최적화가 잘 된 레인보우 6 게임답게 4K 상도에서도 100프레임 넘게 유지해줍니다.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옵션은 설정 가능한 제일 높은 프리셋이고요. 싱글게임 특성상 할만한 기준을 60프레임으로 잡으면 QHD 해상도까지 풀옵션을 즐기는데 무리가 없고 4K 해상도에서는 옵션만 한 단계 조절해주면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은 와치독스 리전, 옵션은 역시 설정 가능한 제일 높은 프리셋이고요. 와치독스 리전 또한 싱글게임 특성상 60프레임 기준, QHD 해상도까지 충분하고 4K 해상도에서만 옵션을 한 단계 조절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와치독스 리전은 DLSS 옵션을 지원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4K 해상도에서 프레임이 낮다고 생각이 된다면 옵션에서 DLSS를 켜고 사용하면 됩니다. DLSS 옵션을 켜면 화면을 정지시키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약간은 뭉개지는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움직이는 화면에서는 느끼기가 힘드니까 선택을 한다면 4K 해상도의 깔끔함과 평균 프레임 37에서 2배가 넘어가는 79로 올라가는 장점이 있으니까 자신의 입맛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옵션은 역시 설정 가능한 제일 높은 프리셋이고요. 결과를 보면 FHD, QHD는 프레임 충분하고 4K 해상도에서만 옵션 타협이 조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역시 DLSS 옵션을 지원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DLSS 옵션을 켜면 4K 해상도 최고 옵션에서도 60프레임 이상 가능해집니다. DLSS 특성상 화면을 정지시키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약간 뭉개지긴 하지만 옵션 타협이냐 아니면 최고 옵션 유지 DLSS냐 사용자의 입맛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즐겨하는 게임, 배경 보는 게임이죠. 포르자 호라이즌 4, 옵션은 동정 렌더링 품질 매우 높음입니다. 결과를 보면 역시 최적화 잘 된 게임답게 4K 해상도까지 즐기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곧 나올 사이버펑크 2077을 기다리면서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켜봤어요. 주변 환경에 빛을 반사시켜서 게임의 몰입감을 올려주는 옵션이죠. 거리를 뛰어다닐 때 실제처럼 반사되는 화면을 보면 멋집니다. 과연 이번에 새로 나올 사이버펑크 2077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켜면 얼마나 멋진 화면을 보여줄지 기대가 크네요.